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에 있는 논이나 밭을 한번 사볼까입니다. 여기서 이제 논은 지목상 답이고요. 밭은 전이죠. 지목상 전입니다. 답과 전이죠. 서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방에 이제 이런 답이나 전을 한번 매수해 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이제 토지를 매수를 할 것이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가까우면 좋겠지요. 그리고 뭐 연고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뭐 그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답이나 전이 똑같은 답이나 전이 아닙니다. 거기가 이제 관리 지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농림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통상 시골에 이제 관리 지역하고 농림 지역들이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또 다 같은 또 관리 지역도 아닙니다. 예, 계획 관리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관리 지역도 있고요. 보정 관리 지역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는 계획관리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농림 지역. 농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토지죠. 원래 목적이요. 그래서 농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실제 지으시는 농부분들이 이제 매수를 해서 농사를 짓는 걸 권장을 하는 그런 토지죠. 그렇다고 뭐 농부분이 아닌데 그거를 매수가 불가능하냐? 그것도 아니죠. 네, 매수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지를 이제 매수할 의향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이제 토지를 알아볼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쭉 알아보면서 본인이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뭐 주말 체험 농장으로 뭐 농사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귀농 이제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거주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일단은 이제 주말 체험 농장은 이제 1000제곱미터 이하의 미만이죠. 미만입니다. 예, 1000제곱미터면은 주말 체험 농장이 안 됩니다. 미만입니다. 약 302.5평 정도 되는데요. 약 300평이라고 잡고, 그러니까 300평 이하로 하면은 주말 체험 농장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예, 그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주말 체험 농장이 아닌 거죠. 예, 왜 이제 구분을 지으냐 하면은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권 이전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첨부를 해야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어디서 발급하냐 하면은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이렇게 되겠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냥 발급해 주냐? 그건 아니죠. 신청을 해야 발급을 해 주는 거죠. 신청을 해야 발급을 해 주는데 그 신청에 영농 계획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영농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해서 하면은 4일 아니면 나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요. 주말 체험 농장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주말 체험 농장은 필요 없고 그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농지를 취득하게 된다면은 그 영농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해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말 체험 농장으로 농지를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영농을 목적으로 할 건지 그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겠죠. 그리고 이제 농촌에다가 이제 주택을 하나 이제 짓겠다, 건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계획관리 지역이나 이제 관리 지역이 낫습니다. 주택 짓기에는 농림 지역은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니까 제약이 따릅니다. 예, 통상 이제 거기에 거주하시는 농업을 주로 하시는 농부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거기 일부 농지 전용을 해가지고 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는데 외부 타지 분들은
거기 이제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지만은 그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제 농림지역에 농지를 매수를 해서 걷다가 바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거. 예, 외지분들이요. 외지인분들. 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예. 통상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4m 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가 많습니다. 이 현황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적도상 이제 도로는 없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가 있는 거죠. 현황도로. 예, 그런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현황도로라고 해서 다 같은 현황도로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그는 다른 타인의 토지를 여러 개 거쳐가지고 이렇게 현황도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비포장도로일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이제 토지를 거쳐가지고 자기 토지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현황도로를 사용을 못하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타인의 토지를 거치는 도로라고 해도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 중에요. 그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그 시멘트 포장을 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데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로 또 말고 현황도로 중에서 이 국어인데 그 위에 이제 현황도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을 해가지고요. 그 국어가 이제 소유자가 이제 국가 소유의 국어로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시멘트 포장을 한 도로들, 그건 이제 국가 소유의 도로가 되겠죠. 예, 그런 도로가 가장 좋겠죠. 나중에 뭐 문제 소지도 없겠고요. 그보다 더 좋은 도로는 뭐 4m 도로에 있는 접한 토지, 그런 게 더 낫겠죠. 4m 도로. 예, 그게 이제 나중에 말썽의 소지도 없고 이용하기도 좋고. 그 대신 이제 그게 이제 계획관리지역이 대지다. 그러면 뭐 당연히 건축은 가능할 거고요. 뭐 농지다. 그러면은 나중에 농지 전용 허가를 내가지고 그쪽에 뭐 주택 같은 걸 지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농림지역 같은 경우 그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도로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뭐 귀농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나중에 건축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림지역의 그 농지들은 대부분 평수가 큽니다. 그 중에 일부를 농지 전용을 해가지고 주택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그 도로가 있을 때잖아요. 그 도로에 대해서 몇 미터 도로인지, 그리고 이제 그 도로가 어떻게 나 있는 도로인지, 그러니까 사도,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거쳐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그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도로인지, 아니면 그게 국가 소유의 도로인지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예, 뭐 군청, 통상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군청에서 많이 하죠. 군청의 이제 농지팀이라든가 뭐 건축과 뭐 관련된 게 이제 뭐 건축과 인허가과라든가 그 다음에 뭐 농지팀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쪽에 건축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에 관련돼서 본인이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매수하기 전에 그 설계사무소, 예, 설계사무소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죠. 그 근처에 있는 현지 사무소. 그러니까 통상 이제 등기소나 이제 군청 그 근처에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건축 설계사무소가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이거 이제 나중에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이제 미리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논이나 밭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아무거나 이제 고르시면은 안 되고요. 그런 걸 미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이제 알면은 좋죠. 그리고 그 지방의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세를 제가 가늠하기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통상 그 시세가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을 보면은 거기 이제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예,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곱미터당 뭐 10,000원이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평당 하면은 곱하기 3.3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10,000원에 3.3을 하면 33,000원. 그게 이제 평당 공시지가죠. 33,000원. 그러면 시세는 얼마냐?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33,000원 곱하기 2 하면은 66,000원이 되죠. 대략적인 뭐 시세는 뭐 한 66,000원 정도 갈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예, 그게 이제 시세가 그것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긴 한데, 모르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될 것인가를 판단했을 때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뭐 통상 2배가 될 수도 있고 뭐 3배가 될 수도 있고 4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는 한데요. 예, 일단은 그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할 때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예,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가격이니까요. 거기에 곱하기 3.3을 하면은 평당 가격이 나오는 거죠. 공시지가 평당 가격이 나오니까 거기에 2배를 하면은 일단 그 정도 시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보다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현지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들려가지고 이쪽에 이제 시세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현지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이제 공부상 보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을 보고 이제 얼마 정도 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매를 아시는 분들은 그 경매에 나와 있는 그 물건들, 농지의 그 물건들 감정가가 얼마다, 그리고 이제 낙찰가가 얼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알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요. 이 정도 어느 지역의 낙찰가가 얼마구나, 그 농지가. 그러면은 거기에 비춰봐서 이 정도는 얼마 정도 갈 거라고 이제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지방의 논이나 밭을 한번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더 짚어보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